16명입니다. 2026년 5월 13일 트럼프가 베이징에 데려간 CEO의 숫자입니다. 국무장관도 갔습니다. 국방장관도 갔습니다. 그런데 베이징 공항에서 카메라가 먼저 잡은 얼굴은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젠슨 황이었습니다. 엔비디아 CEO입니다. 외교관이 아닙니다. 9년 만에 미국 대통령 방중. 이번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54년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대통령 방중에 동행한 공백 기간입니다. 1972년 이번 방중 이후 처음입니다. 그 숫자 하나가 이번 방중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AI가 있었습니다. 히트루가 있었습니다. 기술이 외교의 중심축이 된 회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 사람은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외교의 언어가 됐습니다. 그 언어를 가장 정확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행정 관료가 아닙니다. 그 기술을 직접 만들고 파는 기업인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그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합니다. 그리고 이 판에서 한국이 서 있는 위치를 정확히 찍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의 뇌 숫자 2개가 남을 겁니다. 70% 그리고 0.8%입니다. CEO 신입인의 명단을 보면 의도가 읽힙니다. 반도체 AI에서 젠슨 황, 산지 메우르트라, 크리스티안 와문, 빅테크에서 일론 머스크, 팀 쿡, 금융에서 레디 핑크, 데이비드 솔로몬, 제임 프레이저, 제주에너지에서 보잉 디스크의 CEO까지 미국 제대전 업종의 한 메인들이 탔습니다. 이건 수행단이 아닙니다. 협상단입니다. 그중 젠슨 황 얘기는 따로 해야 합니다. 그는 원래 명단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젠슨 황은 알래스카에서 에어포스 원에 탑승했습니다. 막판 합류였습니다. 이 한 장면이 이번 방중의 핵심 의제가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반도체와 AI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트럼프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명단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마이크론 CEO 산지 메우르트라입니다. 마이크론은 2023년 중국의 안보심사로 중국 핵심 인프라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그 공백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채웠습니다.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론이 이번 협상으로 복귀하면 그 점유율이 다시 분산됩니다. 위기인가 기회인가? 숫자로 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CEO 16명이 베이징에 간 이유는 각자 달랐습니다. 산업마다 속셈이 달랐습니다. 협상 테이블도 달랐습니다. 젠슨 황은 양쪽의 문을 동시에 열어야 했습니다. 팀쿡은 중국 AI 승인을 원했습니다. 머스크는 100만 대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레디 핑크는 230억 달러 거래를 흘려야 했습니다. 하나씩 해부합니다. 젠슨 황의 과제 목표입니다. A100 H200은 중국 수출 원천 금지입니다. H200만 조건부 승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 상무부 심사에서 거부가 기본값으로 작동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12월 조건부 수출 허용을 선언했지만 실제 라이선스는 통과가 안됩니다. 중국 정부도 2026년 1월부터 자국 기업의 H200 중단을 정했습니다. 미국도 맞고 중국도 맞고 젠슨 황은 양쪽의 거부를 동시에 걷어내야 했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와 직결됩니다. H200에는 SK하이닉스가 국정 공급하는 H203이라 탑재됩니다. 젠슨 황의 협상에 성공할수록 SK하이닉스 H200 납품 수요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마이크론 복귀는 드림 점유율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H200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H200 수출이 풀리면 SK하이닉스의 역설적 기회가 열립니다. 같은 사건을 이기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이것이 이 판의 핵심입니다. 팀쿡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중국 투시 승인입니다. 중국 소비자에게 AI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면 하위에 구조적으로 밀립니다. 중국 정부는 이걸 레버리지로 씁니다. 데이터 현지화, 중국 AI 파트너사 의무 채택, 팀쿡이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애플이 살아남으면 아이폰 생산이 유지됩니다. 아이폰에는 삼성전자 메모리가 탑재됩니다. 머스크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 안정적 운영 보장, 완전 자율주행 FSD 중국 전기 투시 승인입니다. 테슬라는 상하이에서 연간 100만 대 이상 생산합니다. FSD가 중국에서 허용되면 자율주행 선택의 판도가 통째로 바뀝니다. 그 충격은 현대기아가 싸우는 동남 아일 중동 시장으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술을 동시에 밀려오는 구조입니다. 현대차가 싸울 공간이 좁아집니다. 레디 핑크는 230억 달러짜리 협상을 안고 갔습니다. 블랙록 컨소시엄이 파나마 운하, 인근 항구를 포함한 전세계 43개 항구 운영권 이수를 추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 거래를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보잉은 737MAX 포함 최대 6급제 370억 달러 발주를 목표로 했습니다. 시티그룹은 4년간 기다려온 중국 내 단독 소유증권 브로커리지 라이선스를 이번 방중 타이밍에 맞춰 취득했습니다. 각자의 숫자, 각자의 속셈. 그 뒤에 미국과 중국이 진짜 원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 시장 접근권 회복입니다. 반도체 AI 금융항공점 분야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입니다. 둘째, 히토류 수출 제한 완화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정제 가공의 약 85%를 장악합니다. 갈림깨르만이 많지 모릅니다. 이 광물들이 막히면 미국 방산과 반도체 제조 공급망이 직접 흔들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 라인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중국이 진짜 원하는 건 H200이 아닙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입니다. ASML의 UV 무관 장비, 미국제 반도체 생산 장비. 이것 없이는 중국의 파운드리 자립화가 근본적으로 막힙니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 기업 재진 2위 화웨이비와 이디 알리바바 텐센트가 구축한 생태계를 장식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미국의 요구에 명시적으로 응하는 대신 전략적 모호성으로 레버리지를 극대화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AI 거버넌스가 정식 외교 의지로 채택됐습니다. AI 능력이 임계점을 넘을 때 상호 고지하는 메커니즘, 자율무기 AI를 탑재하는 것에 대한 쌍방 계약 상승, 이 구조가 낯설지 않습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위기 이후 미국 양국이 한라인을 설치하고 핵기 확산 조약을 만든 것과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오늘날 AI가 그 위치에 있습니다. 자율무기가 인간 개입 없이 공격을 결정하는 시나리오, 더 이상 SF가 아닙니다. 핵무기는 국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AI는 기업도 의무기관도 개인도 분석한 모델을 개발합니다. 의심양자 해방만으로 AI 위험이 통제되지 않는 중입니다. 이번 회담 결과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입장을 요구하는 시그널입니다. 2024년 11월 리마에서 바이든과 한국이 합의한 것이 있습니다. AI를 핵사용 결정에 투입할 때 인간이 반드시 의사결정 회로 안에 있어야 한다. 이번 베이징 회담은 그 합의를 구속적 협약으로 전환하려는 첫자리였습니다. 이제 숫자 두 개를 놓겠습니다. 70% 그리고 0.8%. 같은 나라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2026년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기량 합본 점유율은 약 70%입니다.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약 60%로 엔비디아 사실상 독점 공격합니다. 마이크론이 약 21%에 삼성전자가 약 17%입니다. 숫자만 보면 견고합니다. 그런데 이면이 다릅니다. 중국 CFS는 2025년 기준 글로벌 기량 점유율 약 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국 내 모바일 기량 수요의 약 30%를 이미 소화합니다. DDR5와 LPDDR5X 양산에도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전 임원이 CFS의 신나노드 디램 국가의 친기술을 유치한 행위로 분류됐습니다. 기술 유출은 선언적 리스크가 아닙니다. 이미 진행형 현실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중국 점유율은 10년 사이 약 10%에서 0.8%로 붕괴했습니다. 반도체는 위협받고 자동차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 편을 선택해야 하는가? 중국 편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이분법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정확한 전략은 하나입니다. 어느 쪽도 한국 없이는 자신의 기술 공급망을 완성할 수 없다는 기술을 협상카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 HBM 없이는 엔비디아 AI 칩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없이는 애플 아이폰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한국의 승리 전략입니다. 기술 불가 결승입니다. 16명입니다. 트럼프가 베이징에 내려간 CEO의 숫자입니다. 기술이 외교의 언어가 됐고 기업인이 외교관을 지냈습니다. SK하이닉스 HBM 6%, 현대차 중국 0.8%, 같은 나라에서 나온 두 숫자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는 지금 선택하는 전략에 달려있습니다. 16명의 CEO가 베이징을 떠난 뒤 한국은 무엇을 들고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로 본질을 꿰뚫는 네테크입니다. 당신의 뇌를 또 때리러 오겠습니다.